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고의 페이지 박종화입니다. 네, 저는 내면의 현재를 깨우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유경철입니다. 네, 예. 아, 뭐 오랜만에 봤는데 어떠세요? 요즘에 근황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뭐 별다른 근황이 없는 것 없나요? 같아요. 넘어가요? 저는 6kg을 감량했습니다. 6kg? 네, 우와. 6kg 감량했기 때문에 부럽네요. 네, 2달 되셨나요? 2달 좀 됐죠. 2달 약간 더. 네, 6kg. 네. 우리도 뭐 감량을 좀 해야 되겠다. 뭐 근황이 좀 있습니까? 했을 때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요. 6kg 감량하고 나니 뭐가 있냐면 몸이 가벼워져요. 아, 실제로 느껴져요? 네, 느껴져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러닝을 하기 때문에 러닝하다 보면 몸의 이 무게가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다르게 느껴져요. 6kg를 빼신 게 네, 달리기를 많이 해서요? 아니면 안 먹어서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두 개 다. 그 예전에 그 우리 박종화 대표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빠진다. 혹시 아세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안 찐다? 그러니까 먹어서 살 빼는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해서 살 빼는 것은 맞지 않다. 아, 운동을 한다고 살 빠지는 건 살 아니다. 빠지는 건 아니다. 그럼 제가 뭘 느꼈냐면 이렇게 저녁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와서 보면 몸무게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런데 밤에 자고 나서 다시 재게 되면 한 1kg 가까이 빠지더라고요. 오, 그렇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운동한다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 내 몸이 기초대사량이 바뀌면서 그것이 그렇지. 빠지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좀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즉각적인 운동 바로 뭐 측정 이런 거는 네. 별로 올바른 게 아니라 네. 운동을 하면서 약간 장기적으로 몸의 변화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측정해 봐야 되겠군요. 네. 측정한다고 맞아요. 하면은 효과라는 게. 나중에 네. 다이어트 책을 쓰는 거 아닐까요? 다이어트. 한 20kg 정도 감량해야 쓸 수 있나요? 아니 근데 그게 인생에 대한 책을 쓰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운동했다고 측정해 봤더니 바로 빠지는 거 아닌 것처럼 네. 뭔가 노력했다고 바로 성과가 나는 게 아닐 수 있는데 네. 그게 뭔가의 상호작용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시간 안에서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분명한 성과가 있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오세진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몸이 변화해서 그 책으로 잘 썼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 몸이 답이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확장한다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어떤 좋은 습관들을 내 몸에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내 몸을 어떤 엔진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냐. 그것이 내 삶을 달라지게 하는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네. 아무튼 근황 6kg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책은 최인철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의 굿 라이프, 그렇죠? 좋은 삶.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사실 그 예전에 그 프레임이라는 책 기억하시죠? 예. 그게 12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저도 그때 기억나거든요. 벌써 엄청 12년이나 됐군요, 그게. 많은 분이 읽으셨고 어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프레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 프레임을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잘 풀어내셔서 이슈가 됐었고 근데 그 이후에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12년 만에 사실 또 나온 책인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분이 훨씬 더 많이 유명해지셨죠. 왜냐하면 워낙 그 심리학에서 뭐 행복에 대한 것들을 아주 깊이 연구하시고 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그걸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굉장히 매년 좋은 의미로 많이 말씀해 주시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사실 어떻게 보면 집대성한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계속 연구해왔던 어떤 결과물 그리고 외국에서 연구한 어떤 논문의 결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버무러져 있고 그것들을 행복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뭐 통찰, 성찰 뭐 이런 것들을 쓴 책이 이 책인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시니까 뭔가 나름대로 연구하는 토픽이나 이슈가 있으실 건데 그렇죠. 2010년서부터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 거군요, 이분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보면 또 제가 그 알기로는 그 중고등학교의
초등학교까지 해서 행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선생님들을 방학 때마다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불행하다는 얘기 그렇죠.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행복하지 않다. 네. 그 교수님, 그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켜서 그분들이 실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뭐 일도 하시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그렇죠. 예. 거네요. 그렇죠. 이분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여행을 가라. 여행. 네, 항상 그 이제 그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면 새로운 곳에 가는 그런 그렇죠. 경험을 하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사실은 이제 행복에서 중요한 것이다. 소유가 아닌 경험이다. 네. 그 얘기는 저도 어디서 이분 강의 조금 본 것 같아요. 네. 강의할 때마다 주 단골 주제로 이 얘기를 하시죠. 네. 아주. 그래서 목차를 간단히 보면 뭐, 첫 번째 파트는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행복의 의미, 뭐 행복과 유전에 관한 올바른 생각, 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보시면 행복에 대한 의미를 처음에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잘못 갖고 있는 생각들도 좀 많이 고쳐주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이론적인 논리나 아니면 실험 같은 거 얘기해 주시죠. 네. 그리고 정말 행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까지 그렇죠? 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좀 재미있게 우리 생각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오늘 주제가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굿 라이프가 행복이네요. 네. 그렇죠. 행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뭔가 책이나 영화나 아니면 평소의 생각 이런 게 행복? 경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저는 행복하면 네. 긍정심리학이죠. 그럼 예, 마틴 세리그만이 만들었던 또 썼던 긍정심리학 책을 보면 사실 거기에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최인철 교수도 긍정심리학에 대한 또 조예가 깊으세요.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한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저는 그것과 이 책과의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또 그거 같이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그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한두 살 때. 근데 러셀의 행복의 정복을 보면 러셀이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러셀이 5살 때 자기가 인생을 한 5년 정도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지루하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인생이 너무 지루해서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 그런데 한 20살쯤 돼서는 이게 너무나 극심해가지고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러셀이 죽지 못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수학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나는 그 나이에 네. 수학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애들 좀 꼬셔볼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수학과를 나오셨잖아요. 러셀은 그때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수학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못 죽었어. 그때 그 당시 제가 그걸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되면서 러셀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가장 우상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행복. 여기서 아까 그 러셀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서 여기서 최인철 교수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이 짧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쾌락을 쫓아가지만 인생을 길게 남았다고 생각하면 의미를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러셀은 20살 됐을 때 인생의 의미를 좀 더 발견하게 되는 그게 되지 않았을까? 아니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 그냥 생각하기에 네. 5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을 보니까 한 70살 넘게까지 사는데 네. 지금 자기가 5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14번이나 더 살아야 된다는 게 진짜 끔찍했다. 이런 생각을 힘들었나?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5살 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5살 때 14 곱하기 5가 70이라는 계산이 되세요? 하셨어요? 뭐 이런 생각이 나는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아우 진짜 열받는다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생각도 하기도 그것과 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토정 비결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토정 비결이 있어요. 제가 나이대별로 해서 토정 비결을 다 뽑아봤어요. 다 뽑아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20살부터 뭐 한 80, 90세까지 토정비를 다 뽑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나?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면은 아무튼 어렸을 때서부터 되게 똘똘한
똘똘하다기보다는 내 삶이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좀 토종 비교를 이렇게 좀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놀 수 그러게요.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남다르시네요, 확실히. 네. 그러면 이번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굿라이프 중에서 새롭게 자신에게 좀 다가온 것이 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나에게 좀 더 다른 인사이트라든가 새롭게 느껴진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소득이 늘었는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가? 특히 이제 대한민국을 들면서 이렇게 소득이 그쵸. 역대 1위로 가장 많은 걸 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했던 얘기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소득이 늘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소유로 했기 때문이다. 뭔가를 소유하려고 예를 들어 자동차나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소유는 비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가 뭘 가졌어? 나는 이제 30평인데 40평인데 이러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소유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물질적인 소득이 오히려 이제 불행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 소득이 늘었을 때 경험을 사게 되면 그만큼 행복 효과가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하나 사더라도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겠구나, 재밌는 경험을 하겠구나,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겠구나, 소유의 어떤 경험을 붙여냈을 때가 오히려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소유가 말씀하신 아니라 것처럼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다. 네. 그런 부분들이 여행을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것이 이제 소득이 늘어도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추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맨 초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행복이라는 말뜻이 네. 한자나 뭐 여러 말뜻이 우연히 찾아온 뭔가 운이다. 네. 우연하게 찾아오는 운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가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의 발전으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돼서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지가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됐다. 인류 역사상 쉽게 얘기하면은 뭐 한 200년 정도 전까지는 네. 모든 것이 뭐 농사가 잘 되는 것도 하늘의 뜻이고 네. 내가 뭐 우리 사회적으로 안정을 갖는 것도 왕이 뭐 선군을 만나서 뭐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잘 산다 이런 생각으로만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200년,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기도 근데 하고.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뭐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좀 물질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풍요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과거하고 그 다르게 굉장히 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는 불행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가 60년대처럼 가난하고 못 살았으면 이런 생각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산업화 이후에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한 50년? 뭐 그때부터 그럴 수 있겠죠. 어쩌면은. 네. 근데 보통 20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렇군요. 저는 네. 다 하신 거죠? 네. 네. 저는 뭐 알고 있던 내용들이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공감을 했는데 뭐 그 중에서 더 알고 있던 것 중에서 좀 더 약간 저에게 최근에 많이 와닿았던 게 소소한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소확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행복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뭐 목표도 있고 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큰 거 이뤄야지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개인적인 목표도 있고 그런데 저도 좀 계속 알고 있으면서 잘 안 됐던 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누리고 있는 행복 뭐 아주 소소한 거,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것도 되게 행복이고, 뭐 가족과 뭔가 소소하게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뭐 하나 작은 거 이룬 것도 행복이 텐데 자꾸 뭔가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루려고 막 안간힘을 썼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놓지 않으면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난 행복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 뭐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서 그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너무 이렇게 거기 큰 덩어리의 행복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방을 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최인철 교수님의 표현하면은 강도가 아닌 빈도다. 그렇죠. 행복은 그래서 그 소소하게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계속 느끼면서 그 일상들을 내가 즐기고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사실 그게 시간이 가서 누적돼서 더 행복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최근에 좀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하는 어떤 의미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새롭게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인데 새로운 느낌이 다시 드는 뭐 그런 것과 연관돼 있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게 됐네요. 그런 표현이 맞나요? 하긴 안다고 하는 게 뭐 스펙트럼 같은 게 있어서 네. 그냥 들어본 것도 아는 거고 네. 내가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아는 거고 실제로 행동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것도 아는 거고 네. 그냥 일상으로 항상 하는 것도 아는 건데 그냥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는 게 진짜 행복이야라고 맞아 개념적으로 생각했어도 그렇게 행동으로 못 하고 있는 맞아요.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진짜 우리가 잘 얘기하고 있는 아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일인데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내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지겹기도 하고 막 하기 싫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즐거워졌어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네.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다. 네. 그렇지.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굿라이프 중에서 이 책 중에서 새롭게 내게 다가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책에 뭐 좋은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자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제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이 그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심리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접근한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행복을 느낄 때 어떤 감정들이 있느냐, 어떤 그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때 주로 어떤 불행을 느꼈을 때 어떤 감정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막상 추상적인 어떤 행복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됐던 것, 이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이분이 최인철 교수님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덧붙였던 말이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나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맞는 게 있겠구나. 이런 어떤 그 거부감을 주지 않았던 것, 이런 부분들이 이 책이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이 한편으로는 비유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상적인 비유 같은 게 맛이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이 다르다. 네. 좋은 기분과 좋은 삶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이 음식 좋잖아요. 네. 근데 맛있는 음식이라고 다 우리가 이게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설탕 달콤하긴 한데 뭐 살찌게 만들고 몸을 나쁘게 만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처럼. 근데 행복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삶이라는 것 자체도 기분 좋은 상태 뭐 이런 거 행복이잖아요. 기분 네. 좋은 상태. 근데 그것만이 달콤한 거 과자 먹은 것처럼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좋은 행복이 또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 같은 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실험에서 뭔가 증명을 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뭔가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그 가설 딱 읽어볼 때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실험을 할까 이런 궁금증 같은 게 생겼는데 뭐 방법 나름대로 잘 만들어가지고 실험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저는 우선 뭐 유사한 게 있는데 행복에 대한 정리를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행복이 뭐예요? 아니면 어떤 게 행복한 상태입니까? 뭐 행복한 근거는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물어보거나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단편적이잖아요.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지 의미부터 어떤 삶이 정말 행복인 건지 그리고 어떠한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순차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아 내가 행복을 좀 알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책을 읽으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솔루션이 다 정답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의미가 있고 어떤 행복에 대해 잘 정리해 놓은 사전 같은 느낌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 이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약간 단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문을 읽고 인용을 하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했던 여러 가지 실험, 가설, 그다음에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그게 저는 좀 많아서 오히려 약간 읽으면서 중간에 흥미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씩 이렇게 보면서 좋았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약간 논문 읽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약간 좀 가볍게 생각했던 분들은 약간 좀 그런 게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적이나 아니 굉장히 쉽게 읽히는 그런 자기계발서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겠다. 그런데 이제 아주 쉽게 읽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뛰어넘고 읽으면 되죠. 그래도 되죠. 정독을 했을 경우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10가지, 10몇 가지로 너무 나열하다 보니. 그렇죠.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행복하라는 거지? 근데 이거 나열하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는 장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 적용해서 뭔가를 해보기에는 어떻게 행복을 하긴 하자. 자기계발서 같은 거는 하나의 메시지, 원 컨셉, 하나의 네. 메시지를 딱 밀어붙여가지고 너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한테 약간 어필하긴 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제가 그 행복에 대한 정의 중에서 제가 서은국 교수가 했던 그 정의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행복하기 건데요?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다. 합쳐보면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행복한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네. 그게 전부도 아니고 뭐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다 제거하고 뭔가 너한테 내가 지금 짧은 시간에 어차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몇 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핵심을 얘기할게. 너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그렇죠. 제시한 거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딱 해봐.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부분이 되면 좋은데 어떤 프레임을 가져야 되고 어떤 부분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론과 현실이 약간 떨어져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사실 좀 나열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는 하는데 사실 개인마다 너무 달라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과 밥을 먹는 게 행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정의 내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건 행복 아닌데요. 그건 당연한 건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점이 너무 달라서 이제 정의를 다 내리는 거 저는 보다는 솔루션은 줬거든요. 근데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들도 또 유익할 수 있겠다. 사실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뭐 왜냐면 워낙 주관적인 행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책 읽는 방법이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다 뭔가 받아들이고 뭔가 동의하고 뭐 적용하기보다는 그중에서 내가 마음에 딱 드는 거 그냥 직관적으로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거, 아, 나는 이거 두 가지가 참 좋다.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자기한테 적용해 보는 게 하나의 활용 방법일 것 같군요. 네, 여기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너무 추상적인가? 그냥 아주 작은 걸 봤을 때 최근에는 할까요? 어때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그냥 일상에서 네. 아주 사소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 사소하게. 그 카카오뱅크로 부인 모르게 강사료가 딱 들어왔어. 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 강의하거나 뭐 하면은 은행을 통하는데 은행을 공인인증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 공인인증서 들어있는 그 USB 우리 분이 딱 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뭐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가끔 한 번씩은 혁신적인 서비스 카카오뱅크 어디서 강의하고 계좌번호 적어달라고 그랬을 때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이렇게 딱딱 적어주면은
며칠 있다가 글로 딱 돈이 들어왔을 때 그럼 그거는 비자금인가요? 뭐 비자금이라기보다는 딱 들어오면은 바로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돈 딱 뽑아서 그 비자금이네요. 일단은 제가 딱 갖고 이거 있죠. 들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려야겠다. 들으시라고. 네. 코치님 어떠세요? 아까 그 우리 박종화 대표님은 돈이 들어왔을 때 아. 네. 그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전자 제품을 살 때예요. 아, 오. 저는 네. 특히 이제 컴퓨터하고 관련된 전직 프로그래머. 네. 아. 그러다 보니 늘 새로운 제품들 있잖아요. 음. 그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OTG 메모리, OTG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쓰는 거. 어티지? 네. USB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음. 그 핸드폰하고 연결하는 것. 그게 제가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6년 전이었나? 아무튼 그때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핸드폰과 USB가 연결하는 게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웠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새로운 제품들을 구입하는 것.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유경철 대표가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택배로 뭔가 뭔가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신청하는 순간부터 맞아요.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네.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쇼핑을 많이 못 하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사는데 하고 싶은 거 뭐 많이 사거든요. 그럼 이제 딱 검색해가지고 딱 그냥 괜찮은 거 딱 누르면 동시에 딱 결제가 카드에 문자가 뜨면서 행복이 사라져요. 이거는 클릭할 때는 아주 그쵸, 행복한데 찾아가지고 클릭할 때가 왜냐면 내가 거기까지. 사려고 한 거니까. 근데 사는 동시에 행복도가 떨어지면서 네. 뭐 물건이 와도 좀 별로 시큰둥.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물질이라는 게 행복이 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증거가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가 행복한 건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저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고 외국 떠나서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 한국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가서 외국으로 가서 늘어져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늘어져 있을 때. 네, 그게 뭐든 늘어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냥 뭐 방에서 호텔 방에서 누워 있는 것도 좋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수영장에서 있거나 아니면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지나가다가 그 우리 길거리에 있는 과일 사가지고 한 봉지 그게 외국에 있는 거랑 우리나라에 있는 거랑은 차이가 커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끔 한 번씩은 너무 달라요. 여행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방 같은 데서 강의를 하면 분명히 갔다가 충분히 돌아올 수 있지만 그냥 그 다음날 뭐 일정이 없다든지 뭐 일정이 아주 바쁘지 않으면은 하루 숙박을 잡아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번씩 잡아요. 너무 심심해. 저녁 때 하는 게 없고 좀 그냥 다르죠. 그냥 야구나 계속 보다가 그냥 맥주나 한 잔 먹다가 그냥 자고 이러면은 너무 심심한데 그게 뭐 이렇게 처음에 갈 때 목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덤으로 그냥 한번 거기 뭐 가보자 뭐 좀 구경해 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강의하러 갔고 그다음에 또 혼자일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도 경주 가잖아요. 그래서 경주에 가서 한번 재밌는 거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아침에 표를 바꿨어요. 그냥 집에 오자. 이게 뭔가 기분이 안 나요. 왜냐면 네. 일을 하러 가서 지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디 가서 구경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국내일 수도 있고 일하고 연결돼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행을 작정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외 작정하고 같은 간다. 해외 여행 갈 때는 그러니까 내가 쉬러 간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분명한 만약에 목적이. 내가 뭐 부산이나 안 가봤던 진도 이런 데 그것도 간다고 괜찮을 했을 것 같아요. 때는 뭐 제주도 같은 효과가 경우에 있다. 3일만 가서 좀 쉬고 오자라고 생각하면 그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뭐 특별한 건 안 하지만 혼자 가도 구경하고 혼자 가도 구경하고 내가 가고 싶었던 데 가서 뭐 그냥 차 한 잔을 혼자 먹고 밥을 먹어도 그건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우선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맞아요. 네. 사람이 너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때가 언제냐면 10월, 11월에 제주도 바다를 좋아해요. 그때 가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더 심심하지. 아니, 그래도 사람 좀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 구경이라도 좀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 구경은 딴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없는 곳에 조용히 혼자서 그 바닷가 있잖아요. 거기 거닐고 하면은 좋아요. 그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제가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데 지금 160회가 넘었어요. 160회를 넘으면서 늘 생각을 하다가 칼럼의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 굉장히 기뻐요. 그런 게 이제 좀 행복감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어떻게 하세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를 해요. 나는 노트를 꺼내서 메모를 하는데. 저는 노트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참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서로 간에 추구하는 게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할 수 없는 것. 근데 공통적으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가요? 네, 우리 세 명이 전부는 아닌데. 전부도 아니지만 그래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무시할 수 없다. 네. 그렇죠. 그건 어떤 뭔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최고의 페이지의 어떤 메인이죠. 이 책의 최고의 페이지 한번 선정하신 것도 한번 읽어주시고 또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최고의 페이지를 뽑은 부분은 돈하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한 부분인데요. 네. 중간 부분에 돈과 행복에 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쭉 읽어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조금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냐, 돈이 뭐 행복을 갖다 주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행복도가 높아지느냐. 그러니까 돈으로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 이런 이야기처럼요. 그 경험을 샀을 때는 그 경험이 나한테 스토리를 주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스토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그 사피엔스 읽었을 때 예.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경험을 사는 거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감하게 해주는 부분이 쭉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시간을 사라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거든요. 돈으로 시간을 사라. 돈으로 다른 거 사지 말고 시간을 사는 거가 어차피 사람은 24시간, 하루 24시간이 누구한테도 다 공평하게 주어진 건데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의미 있게 무엇인가 산다 그랬을 때는 시간을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페이지를 먼저 조금 읽어드리면은 125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125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금껏 우리는 시간은 돈이다라는 가르침에 따라 시간을 아껴가며 돈을 버는데 주력했다. 이제는 돈이 시간이다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데 주력해야 한다. 알고 보니 행복한 사람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내가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는 인생이 바로 내가 소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뭐 인생에서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중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 이게 소중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녁 때 우리가 같이 저녁 먹고 오늘 저녁에 분명히 한 10시 반이나 11시쯤 이제 집에 가잖아요. 네. 10시 반이나 11시쯤 집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를 가면 지하철이 여기 바로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집 앞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하철이 있고 지하철에서 버스를 환승해서 저희 집에 가면 대략 한 50분 뭐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많이 걸리네요. 네, 5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면은 저녁 때 가면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10분, 15분. 네. 그러면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 50분, 네. 택시를 타고 가는 가령 15분. 네.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택시를 타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하철 타고 가요. 왜요? 돈 아끼려고. 보통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가령 그때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한 30분이란 만큼이라도 시간이 생기면 그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겠죠. 30분 동안 뭐 하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중요한 건데 30분 동안 내가 같이 있는 일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뭐 특별한 거 안 하니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면서라도 내가 뭐 시간을 즐길 수 있고 특별하게 뭐 좋은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가는 것만 의미가 있지 나한테 특별한 걸 못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빨리 집에. 맞아요. 그래서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강의하거나 PT를 하러 가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는 거리가 한 40분 정도 걸려요. 제가 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그걸 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택시 타고 가면서 그걸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그렇죠. 사실 돈으로 시간을 산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면은 집에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그렇죠. 한 번씩 오셔서 뭔가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을 누군가한테 맡기는 뭐 이런 거이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할 시간을 확보하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녹화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퀄리티가 있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아웃소싱 같은 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사업가의 마인드고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돈도 잘 버는 것처럼 우리가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는 개념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은 좀 네. 더 풍성하게 될 것 같다는. 여기서 생각이 중요한 들어요. 거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 시간 살려면 뭐가 돈이 필요해. 돈이 많아야 시간을 그러니까.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시간이 조금 살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돈이 많아도 시간을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네. 의지의 문제. 그러니까 그렇죠? 신념.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는 돈 움켜쥐고 맞아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있고 그리고 그걸로 시간을 사는데 너무 돈이 많다고 시간을 더 많이 사려고 돈이 적다고 시간을 더 적게 사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가짐이 내가 시간을 사는데 적당한 돈을 쓰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선순환을 한번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실제로 행복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하철 타실 거예요? 택시 타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아마 택시로. 근데 잘 안 잡혀 시간대가. 상황 봐서요. 오늘은 알겠습니다. 집에서 할 거 없으면 그냥 버스 타세요. 예, 코치님은 어떤 걸 네. 뽑으셨어요? 제가 뽑은 최고의 페이지는 첼리스트 요요마가 국내 일간지의 한 인터뷰에서 그 나왔던 내용이 있어요. 103페이지인데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 때 뉴욕에서 독주회를 했다. 완벽하게 연주하고 싶었던 1년을 준비한 무대였다. 아주 잘 준비된 무대였다. 연주가 시작됐고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이건 아주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살아있지 않은 듯한 기분이었다. 이때가 나의 전환점이었다고 본다.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이때를 해야 한다를 하고 싶다로 바꾼 순간으로 부른다. 완벽해야 한다가 아니라 완벽하고 싶다고 생각을 바꾸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 이 점을 59세가 아닌 19세에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 자, 이런 걸 보면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항상 should,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want,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것으로서 바꾸는 삶, 프레임을 바꾸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뭔가 원한다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가슴속에 둬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나중에 되면 꺼내봐야지라고만 생각을 하지 정작 꺼내어서 볼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늘 슈드에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첼리스트 요요마의 이야기는 우리가 슈드에서 좀 벗어나서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벗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원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좀 여기에 이제 제가 좀 와닿았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나이가 젊을수록 쾌락을 나이가 들수록 의미를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쾌락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나이가 젊다고 보는 거고 뭔가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은 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김미경 씨 강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언제 철들까라고 했을 때 시간 가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 때 철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언제 철들었어요? 우리 박종화 대표님 언제 철들은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깝다고 느낀 때. 아직 철이 안 들었나 봐요. 시간 안 아까우세요? 시간이? 네. 시간이 평소에 시간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 너무 매일매일 아까운데. 우리 대학교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니들 나이 때는
잠을 못 잤다. 네. 인생이 청춘이 가는 게 아까워서 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벌써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네. 뭐 계속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아까운 걸 아까워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깝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뭔가를 내가 의미 있는 것을 뭔가 하게 된다면 근데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철드는 순간 뭐 예술가의 그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네.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한테 연구를 하려 얼만큼 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연구 별로 안 해요. 맨날 놀아요. 이분은 그냥 생각하고 하는 게 놀이로서 그냥 많은 것들의 호기심 이것을 채우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네. 뭔가 철들어서 뭔가를 진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얘기 들어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네. 것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철들 제가 시간이 가는 것을 아깝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주 5일 근무가 시작됐을 때 저는 격주 5일 근무를 했을 때 옛날에 네, 예전에 그때 토요일이 금요일 되고 있잖아요. 토요일 딱 되면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한 5개 필려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걸 봐. 보다가 비디오를 5개를 보려면은 10시간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넘게 필요할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다가 자요. 보다가 잠이 드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네. 문득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직장 다니면서 우리 불금 요즘 불금 뭐 주 5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시간들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회생활하는 때부터 아마 좀 시간이 가는 걸 아깝게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때부터 철들지 않았을까. 그럼 저의 최고의 페이지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과 이주를 보는 우리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여행은 단순한 레저가 아니며 이주는 생계를 위한 고육지책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개인에게는 확장된 자아, 개방적 자아를 심어주는 일이고 사회에게는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다. 무엇보다 삶의 품격을 세우는 일이다. 이동을 꿈꿔야 한다. 소수를 품어안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 이주자, 이단화를 단죄하여 동직성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한다. 그 조금 뒤에 문구가 이제 띄어져 있고요. 여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은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이 가져오는 도시의 공기는 주변인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그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신나는 수다를 통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든다. 예, 여기까지인데요. 뒷부분에 있어요. 네. 뭐 제가 이걸 뽑은 이유는 아시겠죠.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 최인철 교수님이 강의 때도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들이 무엇이냐, 의미와 즐거움을 나누면 이 책에도 나와 있죠. 표를 보면 실제 뭐 산책하기, 맛있는 거 먹기, 좋은 사람과 대화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장 높은 곳에 의미와 즐거움이 있는 게 여행이거든요. 맞아요. 그 여행이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여행 가면 어때요?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맛집에 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통 걸어 다니죠. 걸어 다니면서 좋은 풍경을 보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좋은 사람하고 맛있는 걸 그쵸. 먹어라. 대화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죠. 사실 이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행복의 의미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떠나잖아요. 그 이유는 그 즐거움과 그 행복감을 더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떠나려고 하는 것 같고, 특히 이 연구에서도 이렇게 서베이나 연구에서도 증명해 준 것들을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하게 만드는. 네. 이 표에 보면 그 여행 바로 아래쪽에 의미 쪽에 많이 붙은 것 중에 하나가 종교 활동이라고 있어요. 종교. 네, 데이트나 운동 이런 부분들, 자원봉사, 산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미와 재미가 같이 추구하는 그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뭐 데이트도 뭐 여행 같이 가면 데이트도 하면서 여행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그게 있어요. 재미는 없고
의미도 고만고만한 게 일이 있더라고. 일. 일? 네, 회사 일. 재미없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왜 직장인들은 이렇게 일을 재미없다고 생각할까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하기 싫은 일을 그게 그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슈드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 안에 원트가 필요한데 사실 그 원트를 느끼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거가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계획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게 의무감으로 시켜서 지시와 통제에 의해서 뭐 중요해요. 하고 있다 그러면 환경 우리가 개인의 의지보다는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 열심히 했어. 이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환경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수동적으로 성실함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그러면은 인생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환경 자체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 좀 거대 담론으로 자신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가 있고 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와 자율이 다른 게 자율은 어떤 틀 안에서의 내가 어떤 행사하는 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자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직장 내에서도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내가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행복할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 있겠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 유경철 대표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안에서 내가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나를 좀 구속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그래서 그 스팽겜 교수가 얘기했던 자기결정 이론이 있거든요. 뭐냐면 사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해야 더 자발적으로 일을 하거나 네. 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불행함을 느끼는 거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아마 일이 의미와 행복에서 밑에 있던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부분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뭐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네. 어떤 구성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책에도 나오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좀 의미 있다. 물론 좋아하는 일이 돈이 안 되거나 정말 뭐 이러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왕이면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되는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환경부터 다르게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때때로 진짜로 필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이 주는 즐거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인천 교수님이 이런 얘기도 뒤에 덧붙이시는 게 변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공간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네. 덧붙이거든요. 그리고 인용하시는 게 오마이 게니치가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다. 공간을 바꾸든지 만나는 사람을 바꾸든지 시간을 바꾸는 거다. 뭐 이렇게 제안했던 것을 다시 인용하시는데 그리고 이 책의 뒷부분에 이런 코멘트를 하시면서 끝나시더라고요. 이사를 하기 좋은 시기란 집값이 떨어져 있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을 바꾸고 싶을 때여야 한다. 저 이사 가야 되나요? 저 공감했어요, 되게. 나 이거 읽고 지난 연말에 이사 가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집값 때문이죠. 그때 집값 좀 모자랐는데 네. 부동산이 떴죠.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시기 힘들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갔을 거. 아무튼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 가는 곳이 옆이잖아요. 네. 그건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이 다른 곳으로 지역을 좀 멀리. 저는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집 근처 지역이면 이 지역을 안 벗어나고 사람도 사실 만나는 사람 만나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다양한 사람 만나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진짜 공감 가는 건 나를 좀 변화하려면 아예 지역을 예를 들면 강남이면 강북 뭐 아니면 일산, 뭐 분당 이런 데 한번 가보고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끼리 맨날 만나지 말고 우리는 만나야 되지만 정말 새로운 분야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들 아니면 나이 많은 분들도 만나서 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통섭과 통찰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요. 우리도 게스트를 좀 많이 초대를 해볼까요?
게스트 네.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그것도 굉장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특히 이제 꼭 강사 아니라 일반인들도 좀 초대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젊은 친구 뭐 20대 아니면 그러니까. 아니면 60대 70대 또 뭐 어떤 지식이 있는 분도 좋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오면 젊고 재미도 있고 예쁘고 그러신 분으로. 아니 뭐 그렇지 않아도 돼요. 네. 그냥 어떤 분도 좋으니까 그런 오픈된 공간을 나중에 한번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 하나 또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즉흥 질문인데 네. 준비 안 된 질문.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 몇 가지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지금 얘기한 거 몇 가지 금방 얘기 나온 거 제가 했던 얘기 따져 보면은 시간을 돈 주고 산다. 그러니까 네.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뭔가 소비를 하는 것을 뭐 너무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행 같은 걸 좀 많이 해본다. 여행을 한번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을 좀 넓혀 본다. 뭐 이런 한두 가지 딱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한 개 한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실천. 저녁에 택시 타고 간다. 아무튼 시간을 산다. 시간을 산다. 네. 그리고 경험을 산다. 좋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래 인생의 마지막 목표 중에서 하나가 인생 사용 설명서를 쓴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 사용 되게 많이 설명서를 하셨죠. 쓰는 것을 이제 내년으로 바꾸려고. 죽기 전이 아니고. 네, 그 박종호 네. 대표가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죽고 나면 저자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 저자가 없어. 그게 저의 인식을 굉장히 바꿨어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써야 되겠다. 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김홍신 씨가 쓰셨던 인생 사용 설명서와 그 제목은 비슷한데 좀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기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어떤 답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좀 만들어 보는 것.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올해 좀 출판사 대표들을 좀 만나고 아마 내년도에 그 책을 내게 된다면 아마 제가 의미 있게 생각되는 일들을 뭔가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 아닐까. 그럴까요? 이런 그 생각이 책을 좀- 만들어 가는 과정이 행복할 거다. 네, 지금 이제 컬럼을 쓰고 있으니까 그 컬럼을 음. 정리해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저는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데 그냥 지금 순간순간을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노력하고 했는데 조금 더 순간을 좀 누리고 그다음에 즐기고 행복해하면서 그냥 이 순간을 계속 충만하게 채워나가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더 지켜나가자. 그래서 순간순간 매 순간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그 행복을 느끼게 내 자기 결정, 내 결정에 의해서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뭐 하실 거예요? 끝나고 지금 나서. 끝나고 맛있는 걸 먹자. 주도적으로. 좋은 사람과. 우린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럼 행복이 됐네요. 오늘은 네. 채워줬습니다. 네. 오늘 집을 떠나서 이제 여행 온 것처럼. 네. 아, 여행 좋습니다. 왔어요, 일로. 네. 행복해지지 않으세요? 관점을 너무 바꾸고 그러네요. 네. 관점을 바꾸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과 네. 한 명 또 새로운 게스트를 또 그렇죠, 모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나중에 함께. 나올 건데 그때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 책 소개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리하고 한번 네. 하겠습니다. 다음번 책은 네. 그 정재승 교수님의 12발자국 이 책을 한번 네.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가장 베스트 핫한 그쵸? 최근에 책이죠? 핫한 책이기도 하고 정재승 교수님이 좀 믿을만하게 이 책은 안 읽어봐서 아직 모르겠지만 그쵸, 네. 믿을만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네.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이렇게 계속 뭐 뇌 과학자로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더 이렇게 좀 뭔가 여러 분야에서 좀 뜨다게 인기가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책을 쓰는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보통 이게 책을 읽으면은 문과, 이과 어렸을 때 나눠서 맞아요. 성향적으로 문과 쪽에 있는 분들 책만 자꾸 읽게 되는데 네. 이과 쪽에서 살아오신 분들의 그게 책도 한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짧게 한번 오늘 소감 한 말씀 뭐 얘기해 주시고 끝낼까요? 네. 뭐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한번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나오는 한 문장으로서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미의 중요한 원천이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것, 즉 자기다움의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준다. 아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굿 라이프에서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것으로 제 소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행복하게 했던 것 주제가 예, 행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즐겁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행복 에너지를 계속 이어서 우리의 내일 모레 계속 앞으로 우리 미래도 좀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다. 네. 이건 결심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열심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굿 하면 라이프하고 끝낼까요? 네, 그러시죠. 예. 굿 라이프! 와!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 라이프 되세요.